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1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초 편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촐한 구도가 상당히 중반부에 많고요. 또 후반부에는 접전 레이스도 다채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 날 서울에서 국산마 최강자를 결정하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부산의 유수의 기수들이 서울로 다수 원정 가 있는 형국입니다. 이 금요경마, 부산경마는 기수와 마필, 입마호흡적인 측면 잘 따져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번 최강서치, 실전을 경험하면서 쌓여가는 노련함이 다소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2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직전에도 2번이었으니까요. 인코스 2점 활용하는 영리함 기대를 해보겠고요. 8번 난산유제 입장에서는 전개의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호재, 편성 호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직전보다 레이스룸이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거리 내렸고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5번 맥스파워가 되겠는데, 한번 올라온 걸음 다시 한번 입상 경쟁력으로 펼쳐 보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6번 맨 오브 더 매치가 되겠고요. 1800m 도전에 순위 상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8번 매직 플라잉까지 추천드립니다. 오늘 코너 4개짜리 1800m가 초반 전개에서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는 선버 시티 위너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네요. 자, 5번 마크원 같은 경우에는 호전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매니피, 부마 매니피, 모마 만왕이면요. 선행 1순위 맞는 유형의 말이에요. 혈통상으로 봤을 때도. 선행 1순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습을 단행했던 7번 원더풀 스파가 직전보다 확연하게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강조를 꼭 드려보고 싶은 전력이 7번 원더풀 스파가 되겠고요. 자, 여기 외곽에 12번 담양최강이 있습니다. 전개를 충분히 선두 선입권에서 풀어나갈 수 있겠고, 직전에도 마지막 걸음의 여력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 마 11구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6등급 경주지만 4등급 상금을 부여하는 2세 신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능력, 도전마들의 입상, 전력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뛰어봤던 실전 경험이 있는 말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자, 신마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MC의 설명대로 어디에 방점을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상당히 갈라질 수 있을 만큼 혼전도가 높습니다. 1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 1경주 대비 상대적으로 혼전도가 높아진, 편성 강도도 강해진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경주 경험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경주 경험의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잠재력 있는 신마들을 추천해서 배제를 했어야 하는 제 가슴도 상당히 아팠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우선 중심으로 저는 3번 원더풀 스마티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데뷔전을 이미 치렀었고 데뷔전에서는 4위를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상대 말들하고 마신차는 좀 벌어졌어요. 1등부터 뭐 짠 듯이 4마신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4등을 했기 때문에 마신차,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셔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반의 반도 보여주지 않았었던 데뷔전이었다라는 부분, 힘이 좀 덜 찼고요. 마체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 마체가 작은 말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 것이
부산이 초반부터 스퍼트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체가 잡은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면모로 보이긴 하죠. 이번 경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체가 아주 큰 말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더풀 스마티는 뭐 검증된 모계 형제마가 있죠. 원더풀 트루스라는 그 말도 마체가 작잖아요. 선행마고요. 직전 경주의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시도하지 못했었던 부분. 초반부터 강하게 몹니다. 선행 의지가 있었던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의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힘은 직전보다 많이 찼습니다. 이 말은 마체가 막 뚱뚱해서 이렇게 큰 등치로 뛰는 말이 아니라 주폭으로 뛰는 말입니다. 주폭과 탄력으로. 그 부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말 경주인 줄 알았습니다. 6번 굿선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안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작은 말도 추천을 드릴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4번 오아시스 걸, 10번 트리플 티아라, 7번 크라운 펑키, 부득불 앞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말들 모두 경주 경험은 있습니다. 4번 오아시스 걸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계 형제마가 아메리칸 파워죠. 이 말도 데뷔 이전을 치르면서 데뷔 이후에 2번을 경주를 치르면서 선뜻 앞에 나갈 수 없는 편성만 만났었기 때문에 졸전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선두권에 좀 더 나갈 수 있다면 한 단계만 더 앞으로 나간다면 한 3선까지 나가준다면 충분히 뭐 모래 반응이 아주 나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고 외곽인 10번 트리플 티아라는 이미 선행 시도를 해봤었고 데뷔전에서도 관심을 받았었지만 인코스의 말들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버티다 무너졌었던 이런 유형의 말들이 오히려 한 발을 파다닥 이렇게 딱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만약에 10번 트리플 티아라가 선행을 성공을 해서 버티는 걸음으로 3위 이내에 입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선행주로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주로 지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크라운 펑키가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전력. 이번 경주는 선입으로 응수하기에 딱 좋은 개나리송의 모계 형제마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마 경주 김지영 의원은 그래도 실전을 경험해봤던 마필들에게 높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은 3번 원더풀 스마티 강조해 주셨는데요. 3번 원더풀 스마티는 직전 데뷔전 경주 진입불량도 있었고 출발 후 추돌 여파, 모래 맞고 전개가 처진 부분이 페인이었어요. 하지만 선두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로서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 배정에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뛰어봤던 전력 중에서는 3번 원더풀 스마티가 그야말로 이 편성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약간 좀 각도를 달리해서 실전 능력 미지수의 신마 하지만 자, 주행심사 때 충분한 기본기를 선보였던 2도의 마필을 말씀드려 볼게요. 11번 미스터 벨라 그리고 9번 꿈을 넘었는데 11번 마스터 벨라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이고 주행심사 때 1등급 마필은 캡틴 포스와 함께 뛰어 2번째로 통과했어요. 당시 2선 외선 경합을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채찍 반응도 좋았고 막판에 여유를 부렸던 11번 마스터 벨라 실전 바로 통할 만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 9번 꿈을 넘어도 자, 반지의 요정과 말리부 태양이라는 상위는 그 재검과 함께 뛴 그 주행심사에서 마신차는 컸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기본기를 보였고 코너에서 모래막과 전개 쳐졌습니다만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이 날카로웠죠. 9번 꿈을 넘어까지. 자, 김지영 의원 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 2도 9번 꿈을 넘어와 11번 마스터벨라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우선 9번 꿈을 넘어는 이제 엄마가 로켓 타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전력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선 1경주에 이 말보다 이제 뒤에 산마신 후에 들어왔던 퀸 그레이스가 얼마만큼 좋은 성적을 내는지 한번 비교 평가를 해주시면 좀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전력이에요. 다만 이 정도의 순발력 그리고 9번 꿈을 넘어 그리고 11번 마스터벨라도 상당히 순발력이 좋았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정도의 걸음을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말들이 이미 경주 경험이 있다면 그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옳지 않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말들의 전력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경주 경험이 분명히 약이 될 수 있는 말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세 신마 경주 부산 2경주는요. 뛰어봤던 전력 중에 또한 이번에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진 유형의 말이죠. 3번 원더풀 스마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거론드린 도전폭 병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특히나 거리의 변화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자, 안쪽에 2번 와일드 제라늄입니다. 공백 이후 최근에 2차례 중거리 1600m 도전에서는 모두 착승권에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었죠. 특히나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 추돌 여파, 하지만 밀어 선입전을 펼쳤고 전방 막판에 이제 코너에서 좀 경합을 했어요. 막판에 200m 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리 대폭 내린 1300m입니다. 선두력도 있고 게이트도 안쪽이고 자, 이번 편성에서는 발빠른 선행마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5번 에이스 잭팟 전도인데 코스 2점에 2번 와일드 제라늄이 내린 거리에 강공 선행 작전까지 가능하기에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2번 와일드 제라늄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예요. 자, 도전권들 외곽의 9번 대선 갑부를 필두로 8번 스마일 위너, 여기에 5번 에이스 잭팟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9번 대산 갑부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 최단 거리 레이스는 안쪽 게이트 배정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당시 내측 갇혀 인코스 훔이 모래 맞고 전개가 처졌던 초중반 전개의 불리한 여건을 마지막까지 이겨내지 못했죠. 하지만 막판에 재차 근성 있는 걸음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거리 대폭 올린 1300m 레이스고 자,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듯합니다.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초중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 나온 9번 대산갑부의 늘어난 거리에서의 선전기 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8번 스마일 위너가 과거 늦밟기가 있었지만 직전 경주부터 발주가 원활해졌고요. 직전 당시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순간 스피드, 중속 스피드가 향상되면서 초중반에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강된 가운데 이번에 다시 한번 1300m 거리, 직전에 3차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8번 스마일 위너가 되겠고요. 자, 5번 에이스 잭팟도 착승권 엄저리만 맴돌고 있는 마필이지만 직전에 GC 트로피 특발 경주 앞선이 빠르고 강한 상대에 만나서도 제법 선전을 펼쳤던 말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5번 에이스 잭팟이 2번 와일드 제라늄과 함께 초반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일반 편성 돌아온 5번 에이스 잭팟의 선전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코스 안쪽에 앞선 장악에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2번 와일드 제라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줄어든 거리가 유리해진 이번 와일드 제라늄도 관심이 필요한 전력이고요. 저는 거의 대동소이예요. 8번 스마일 위너 쪽에 먼저 점수를 줬던 것은 훈련 시의 걸음 변화가 가장 뚜렷하지 않았나. 호전세가 매력 있었던. 그리고 직전 경주는 상대가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 때문에 지금 이 느린 편성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8번 스마일 위너 쪽에 점수를 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병철 위원의 해설과 맥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번 대상갑부 이번 와일드 제라늄은 이견 없고요. 5번 에이스 잭팟도 선행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는 있겠고 여태까지 2세마 경주 뛰면서 2세마 경주들 워낙 빨랐잖아요. 앞선이 워낙 빠른 말들 속에서 좀 고전했었던 것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줄어든 거리 쪽에 아무래도 시선이 가더라고요. 7번 킹 오브 조이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3월달에 데뷔한 이후에 3번 뛰었죠. 다 1600m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단거리에서는 2세 말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 좀 더 느려진 흐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1600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충분히 힘이 많이 붙어있는 모습이라서 직전 경주 이후에 정상 출전 주기 맞이한 7번 킹 오브 조이의 선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뒷심만큼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 직전에도 이제 출발 후 추돌 여파로 맨 훔이 쳐졌다가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좋았습니다만 자, 이 내린 거리가 결코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중반이 워낙에 스피드가 처지는 유형의 말이기에 이번 경주가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경주로 평가하는 가운데 7번 킹 오브 조이는 단거리보다는 중거리가 낫지 않은가? 그런 평가에서 좀 하위 순위로 내려놓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거리 내린 1300m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전개도 유리해진 2번 와일드 제라늄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1000m 경주입니다. 자, 그야말로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은 눈에 띄는 가운데 도전권들의 서열 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자,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마들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고 그 말들을 좀 무시하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9번 한샘 물결 그리고 2번 빅픽처 이 두가 2강을 형성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드는데 9번 한샘 물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예, 직전 경주의 졸전이 굉장히 뼈 아팠었던 하지만 당시가 이제 GC 트로피 특별 경주였잖아요. 워낙 빨랐던 세이브 더 월드의 뒤를 따르기에는 한샘 물결이 그때까지는 아직 힘이 좀 덜 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경주로 돌아와 있고 1000m로 거리까지 줄어 있는 상황이라면 한샘 물결의 가장 큰 강점은 선행을 나설 수도 있지만 따라가도 되거든요. 그 강단 있는 걸음, 근성 있는 걸음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빅픽처가 이제 조금 직전 경주 데뷔전은 출발이 좀 아쉬웠었죠. 방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이렇게 결정타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이길 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다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이번 빅픽처는 일단 휴양을 다녀온 이후에 훈련 시의 걸음 자체는 인정해 줄 만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직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는 호전세가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코스 2점 활용하는 적극적인 선행 전개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네요.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7번 보령질주, 5번 투투파이어. 사실 이 말들까지도 2강 2중 구도의 2중을 형성할 수 있는 말들이라서 크게 뭐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7번 보령질주가 매번 아쉬웠었던 그 걸음이 혹시는 뭐 순말들이 이렇게 매번 밀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주도 순말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빅픽처 한두 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근성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5번 테트파이어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달라진 걸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순위 상승 기대치 높은 말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레이스가 오경주인데 그중에서도 9번 한샘 물결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그렇죠. 김지영 위원 설명대로 직전에는 GC 트로피 특별 경주 간편성에서 앞선 장악에도 나서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착순권이었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이잖아요.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의 9번 한샘 물결은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전권들 2번 빅픽처와 7번 보령질주가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가운데 5번 투투파이어의 공백 이후에 선정 기대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굳이 한두 더 꺼내 보자면은 4번 레이나인데 직전 경주 분명 변화의 이 걸음을 선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직전에도 선두 선입권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좀 한 발이 부족한 아쉬움. 이번에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에 최단거리 재도전 가능한 4번 레이나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 경주 상태면은 이 편성에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직전 경주 위에 이제 13주 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구절염 여파 때문이고 구절염 여파가 완벽하지 않은지 최근까지 근육통으로 훈련을 시키면 근육통, 훈련시키면 근육통. 이제 몸 컨디션 자체가 좀 밸런스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레이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전에 적응한 이후에 공백 극복하는 모습 본 이후에 추천드려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9번 한샘 물결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8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음 7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단촐한 편성 구도 속에 최근에 소위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출전하는 구도인데요. 과연 이번에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해지고 도전 가능한 전력이 어떤 말이 있을지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6경주 가장 관심이 가는 말은 6번 말리부 태양입니다.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데뷔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데뷔전 인기 1위, 데뷔 이전 인기 1위였던 말입니다. 이후에 이제 뭐 크게 뭐 결정적인 병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라고 보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휴식이 좀 길어지면서 휴양 재심 치르고 다시 한번 연습 주행으로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데 좀 주력을 많이 했고요. 말리부 태양이 못 뛰었던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힘이 좀 부족하고 힘을 쓰는 포인트가 산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려나요? 그러니까 일정 딱 이렇게 참고 가다가 힘 한 배를 하다가 직선에서 탁 치고 나가주는 물고 가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었던 것이 경주의 경험이 좀 적었던 것이 아쉬웠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휴양 기간 동안에 훈련을 열심히 했던 말리부 태양이 이번에는 기대에 부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마루는 8번 투스카로라빌, 3번 리턴 오브 섭서디, 그리고 7번 스타라인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8번 투스카로라빌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지 다음 경주에 한번 보자 라고 딱 벼르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출전을 했다라는 부분, 출전 주기가 너무 짧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부담 중량의 감량 기술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투스카로라비는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띄워주는 유형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투스카로라비를 저는 선행마로 분류하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죠. 이제는 그렇게 말 습성 자체가 굳어진 듯하니 인정을 해보겠고요. 선행 강공에 대한 기대치. 3번 리턴 오브 섭서디도 원래 선두권을 가세하는 전력입니다. 공백 이후에도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복병으로 이 전 경주에서도 공백에 대한 적응하는 모습으로 좀 더 호전세였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쉬운 걸음만 계속 남기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앞에 한번 대보지도 못하고 선두권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지 않은 채로 추입, 뒷심 보강에만 두 번의 공백 이후에 두 번 경주를 뒷심 보강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거리를 줄여서 1,400m 출전하고 있고 인코스라고 한다면 리턴 오브 섭서디가 선두권을 공략했을 때에는 보강된 뒷심에 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7번 스타라인 이번 경주에서도 뭐 전개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입니다. 선두권에 나설 수 있고요. 경주 운영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박지희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해 보는 복병입니다. 네, 6번 말리부 태양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한 6번 말리부 태양.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3착에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자, 공백 이후 출전한 이번 경주는 편성도 잘 만났고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기에 휴양 이후 상당히 컨디션 좋아진 6번 말리부 태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선 나설 수 있는 8번 투스카 로라빌 직전에는 앞에 나섰다가 4코너에서 선두 자리 내주고 막판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초반에 좀 기대는 악벽도 노출했는데 자, 그 부분 떠나 이번에는 뭐 강공선행 작전까지 주의할 수 있기에 8번 투스카 로라빌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여기 1번 위닝 포스트가 있습니다.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초반 외측을 기대했고 미러 중위 외곽을 돌며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한 듯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 들어온 1번 위닝 포스트가 직전처럼 외곽 돌지 않고 내선에서 직전에 9월 20일 입상시처럼 내선에서 곱게 타다가 막판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데 안쪽 게이트 배정받은 1번 위닝 포스트 김재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을 보이는 이유가 직전 경주의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민병철 위원의 해설대로 이 말에 대한 그 기대치를 좀 더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리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1000m가 오히려 유리한 추임마가 무조건 거리가 는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제는 대부분의 다른 예상가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10번 위닝 포스트가 정말 거리를 극복하지 못했었던 거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도 힘들 것이고 조건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인코스로 들어온 것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 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강급된 말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피드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검증의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휴양 공백 이후 컨디션 변화의 가능성이 뚜렷한 6번 말리부 태양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8경주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 전력들이 다수 출전하는 구도인데요. 자, 선행은 5번 우승 지킴이가 레이스를 주도할 듯합니다. 옆에 4번 한빛태양도 빠르지만 자, 그런 가운데 10번 BK 빅터가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흐름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지난 9월 20일 경주는 코너에서 낙마했던 마필에게 방해받고도 근성을 발휘. 직전에는 외선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도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최단거리 10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빠른 흐름에 상당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 단거리 검증된 전력 10번 BK 빅터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우선 선행 나설 5번 우승지킴이를 필두로 막판 올라올 수 있는 1번 지구력 88, 8번 아모리스가 자,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우선 5번 우승지킴이는 지난 9월 20일 날 1200m 거리를 강공선의 격전이 주요하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그 당시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을 너끈히 극복, 8군의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 1순했는데 직전에 1300m 거리는 당시 선행은 나섰습니다만 자, 늘어난 거리 막판에 다 와서 덜미 잡히는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대폭 거리 내린 1000m 거기에다가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선행마 5번 우승지킴이를 강조드리고요. 자, 안쪽에 1번 지구력 88도 지난 9월 6일 경주에서 빠른 흐름의 단거리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 못 잡고 홈이 외곽 돌고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이 늦었죠. 하지만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지구력 88은 직전보다는 거리 손실을 덜하고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직전의 착순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1번 지구력 88이 되겠고요. 자, 8번 아모리스가 직전 승급전에서도 단거리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당시 빠른 흐름에 역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만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8번 아모리스. 이번 경주에서도 선두권이 무뎌질 때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8번 아모리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빠른 흐름의 단거리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0번 BK 빅터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당일 주로 흐름과 마필의 컨디션 또한 요 편성에서 흐름에 맞는 걸맞는 마필로 3박자가 고루 맞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오두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10번, 5번, 1번, 8번 마번이 모두 제 오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응원을 해야죠. 다만 딱 하나 빠져있는 그 말이 저의 충마인데 그거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4번 한빛태양 여쭤봐야죠. 당일도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행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때문에 10번 BK 빅터가 외곽에서 빵 치고 나가서 감고 올라서는 그런 전개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인코스에는 4번 한빛태양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인코스겠다. 얘 더 성장하고 있겠다. 보여주고 있는 코너업도 상당히 좋았었던 직전 경주만큼만 띄워주면 이번 경주에서도 우승할 것 같은데 4번 한빛태양은 왜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네,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가 보이며 선행 1순 앞선 거둔 4번 한빛태양인데 자, 우선 직전 경주 편성은 이번 경주 편성보다는 한참 약체 편성으로 평가를 했고요. 과연 순발력은 좋습니다만 4번 한빛태양이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5번 우승지킴이가 선두 장악에 나설 공선이 커 보이고요. 10번 BK 빅터도 압박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 이번 승급전 무대에서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 4번 한빛태양은 이번에 검증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빠른 흐름의 선두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0번 BK 빅터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승급전의 상승세 이어나갈 마필과 현등급에서 단거리 꾸준한 능력 보이는 말들 간의
대격돌입니다. 접전 레이스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승부처로 정해드려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게 매번 너무 낮은 환수가 방송 추천 경주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속상해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꺼내봤고요. 어쨌거나 확실하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최고예요. 경마에 있어서 최근 같은 어려운 난전 구도 속에서일 만큼 그런 부탁들 많이 받거든요. 확실한 거 하나만. 자, 이번 경주도 확실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300m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 믿고 가는 충마 2번 투투 그레이트 먼저 오픈하고 시작합니다. 2살짜리죠. 암말이에요. 데뷔 1전 치렀습니다. 뭘 믿을 게 있겠어요. 데뷔전도 편성이 강편성도 아니었습니다. 이세말들이 이제 대상 경주로 다 빠져나갈 시점이었기 때문에 강편성도 아닌 이세마 경주. 그런데 이 말이 보여줬었던 라스트 탄력감 자체는요. 정도영 교수가 그 스피드를 못 견디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꾸만 올라왔었다라는 부분이죠. 이후에 더욱 힘이 많이 들어차 있는 2번 투투그레이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우승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승급전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말들의 기복 성장을 감안해 본다면 2살짜리의 상승세는 이번 경주까지 통할 수 있을 것 기대합니다. 역시 2살짜리인 5번 영천질주가 상대마가 되겠죠. 굉장히 모계영제마가 영천에이스예요. 마방에서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초에 힘차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면서 좀 아쉬웠었던. 하지만 직전 경주에는 확실히 힘이 붙는 걸음 속에 여유 있게 대차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직전 경주 상대가 솔직히 이번 투투그레이트가 뛰었던 상대보다는 더 약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왠지 신마 경주와 아닌 경주 그런 구도 속에서 어쨌거나 3번 영천질주는 1300m까지 우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지금 1300m 승급전을 맞이했다는 부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기마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유형의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보령한호와 11번 애니굿데이 두 암말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이 3번 보령한호 11번 애니굿데이는 공히 선두권 공략 시 매력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암말들이기 때문에 인코스와 외곽계 아웃코스에서 각각 강력한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호전세는 뚜렷하고요. 오늘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상승세의 승급전 나서는 2번 투투그레이트를 중심마로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5번 영천질주도 직전에 신마신차 압승을 거두며 동거리를 우승한 전력이죠. 앞선 나설 암말 11번 이 애니굿데이 3번 보령한호까지 도전 가치가 있다 평가 내려주셨네요. 자, 여기에 그래도 현등급에서 직전에 좀 아쉬운 3착에 머물렀던 말 7번 메이저 히트가 있죠. 지난 7월 달에 그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무빙 선입전으로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이고 그때 연투를 했잖아요.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여건에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그럼에도 3차까지 했던 말. 당시 맞상대도 상당히 강했고 자,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구도로 봅니다. 직전 대비 순위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 7번 메이저 히트 김지영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다음 순위를 본다면 5번째 말을 찾으라면 이제 7번 메이저 히트 저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암말들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56이라는 부담 중량 자체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강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담 중량의 막판 스퍼트를 직전처럼 내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무엇보다 훈련 강도 자체가 마무리까지 봐야지 알 것 같은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선회해 놨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구경주는요. 직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전력이죠. 승급전도 문제없다. 2번 투투그레이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상승세의 승급마 혹은 전개 유리한 현등급 마필 그중에서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한 편성에 어느 정도 인기마들 그리고 도전마들의 윤곽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주죠. 우선 안쪽에 1번 킹 오브 보스가 직전의 실전 2전째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 첫 승 달성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200m 승급전 나서는 가운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에 다소 모래에 민감한 듯 고개를 돌리고 초반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결국 3코너에 선행 강탈하고 그때부터는 아주 안정적인 주행 자세와 우수한 주법 겸비 탄력으로 압승을 거뒀죠. 자, 아직은 모래 민감성이 살짝 있는 듯합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 그렇죠, 선행이죠. 1번 킹오보스가 월등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코스도 1번이고 아예 선행 강공작전, 직전처럼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승급전에서도 전개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1번 킹 오브 보스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직전 3척에 아쉬움이 있었던 8번 닥터시크를 필두로 자, 4번 파워터치, 3번 창조대로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8번 닥터시크는 이미 1600m 거리까지 중거리까지 선행 1순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최근 연달아 승급 이후 연달아 착순권에 아쉬움이 있지만 직전 경주는 빠른 흐름에 2선 외곽에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는데 막판 전방 300m쯤에서 타마필에게 좀 방해당한 여파가 있었어요. 외측으로 쭉 밀려버리고 말았죠. 당시 이제 왼쪽 측에 외측 기대는 악벽도 노출했고, 하지만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1,200m고요. 선두권에서 레이스 운영도 가능한 전력이기에 내린 거리에서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8번 닥터시크를 후착 1순위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4번 파워터치 2주 전에 뛰었던 말이죠. 최근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경주가 모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직전에도 2선 외곽 적극적 레이스로 당시 이제 불량지력 컨디션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컨디션 크게 하자 없는 모습 속에 단촐한 편성 게이트 안쪽 들어온 4번 파워터치의 선전기대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3번 창조대로가 출발이 스피드가 부족한 면모를 보이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 추입형 마필이죠.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이고 직전에 1,400m 거리도 초반에 전개 흠이 쳐져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이 단촐한 편성 구도에서는 초중반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 힘한 배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개 구도를 펼쳐낼 수 있기에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추임마 3번 창조대로까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자, 코스 이점에 다시금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1번 킹 오브 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저도 1번 킹 오브 보스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하게 대항을 할 수 있는 대항마는 4번 파워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4번 파워터치 직전에 무시했던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57로 부담 중량 높아졌죠. 그리고 외곽으로 밀렸죠. 당시 주로 너무 빨랐죠. 선행 나가면 다 버텼죠. 혹시 몰라서 이제 그때 당시에 2위를 차지했던 그말루다가 대안을 세우긴 했었는데 뛰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승 터치가 성장해 가는 만큼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것을 봤을 때 파워터치가 3등급 게다가 외산마예요. 외산마 3등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주 경험 면에서나 그리고 상대해왔던 말들의 수준도 당연히 더 강했겠죠. 파워터치가.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1번 킹오브보스의 가장 유력한 킹오브보스가 우승을 못했다 그러면 4번 파워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창조대로 마찬가지 의견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을 발휘한다. 라스트 한 발의 노림수는 3번 창조대로에게 그리고 기습 선행의 가능성은 2번 짜잔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8번 닥터시크가 줄어든 거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코스에 2번 짜잔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2번 짜잔이 선행 나가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번 짜잔이 이제 선두력을 갖춘 유형의 말로는 보입니다. 주행 심사 때 1번 게이트에 선행을 나서 1순했던 전력인데 고질적인 악벽이 있죠. 이제 외측으로 심하게 이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지난 9월 27일 경주에서도 졸전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악 저급한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10월 26일 날 주행 심사 치를 때는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며 일말의 가능성은 엿보였던 말이긴 해요.
하지만 정말 실전에서 얼마만큼 주행이 안정화될지, 주행 심사 때는 그래도 안정화됐지만 실전에서 얼마만큼 주행이 안정된 주행 자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시가 되고 있고, 1번과 4번의 이제 빠른 말 틈바구니에서 이제 선행을 나서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졸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짜자는 이번에 한번 뛰는 거 보고 차후의 능력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빠른 흐름의 단거리 선행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한 전력이죠. 연투 기대치 높은 1번 킹 오브 버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편성 중에 가장 흥미로운 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액면으로 보이는 최근에 우수한 능력을 검증받은 인기마들도 충분히 도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2등급 경주가 어떤 경주일까요? 1등급으로 이제 승급하기 위해서 풀레이팅에 찬 마필들의 의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당일 전광판의 인기도는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는 10번 담양태양과 8번 라온전설, 여기에 승급전 나서는 연투 기대치 높은 12번 쏜살, 이 3도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자르깁상 기대치도 있겠어요. 하지만 높아진 부담 중량과 레이팅, 꽉 찬 레이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김지영 의원, 이러한 구도 속에 액면의 인기말을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쏜살이 뭐 당일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쏜살이 이제 선행을 나선다면 훨씬 더 재밌을 말이고, 최근에 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낮아진 부중으로다가 참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겠는데요.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선행이 비어있다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6번 영성 에이스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 말도 사실 뭐 부담 중량이 무거워지고 외곽으로 밀려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입으로 가능성을 보이면서 3등을 한 말을 가지고 이 경마에 있어서 추천을 드린다라는 부분은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상적인 걸음을 보여줬었던 모습은 선두권 선행 공략입니다. 영성 에이스는 적정한 부담 중량까지 떨어져 있고요. 52가 아주 가볍죠. 여기에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본인보다 앞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2번 캡틴가의 한두뿐인데, 캡틴가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낮아진 부담 중량은 아니거든요. 더 가벼운 6번 영성 에이스가 만약에 선행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직전의 졸전,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서력할 수 있는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앞선 공략 가능성이 높은 6번 영성 에이스가 선행 강공작전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6번 영성 에이스가 액면의 인기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김지영 의원은 최대 복병 전력 6번 영성 에이스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2번 캡틴 가이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이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죠, 선행마잖아요. 지난 9월 20일 날 1800m 장거리를 선행 1승, 당시 화이트 포인트, 최근에 잘 뛰는 말이죠. 그 말을 구마신차나 이겨낸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죠. 대차로 이겼어요. 하지만 직전 경기 승급전에서 이번 캡틴 가이는 운이 없게도 최외곽 게이트 배정을 받았고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이었죠. 또한 코너에서 연마필에게 방해당해 외측으로 주춤거린 부분도 아주 절대적인 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안쪽 게이트 들어왔잖아요. 이번 캡틴 가이, 여기에 선행마 말몰이에 능한 선행 잘 받아내는 기수죠. 김호수 기수가 다시금 기승합니다. 2번 캡틴 가이가 선두 장악에 성공할 수 있는 편성이고 나선다라면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2번 캡틴 가이를 민병철은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11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마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환수가치 높은 김지영 의원의 6번 영성 에이스, 그리고 민병철의 2번 캡틴 가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승식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월초 편성답게 이 단촐한 구도에서는 집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려운 경주는 좀 외연을 넓혀서라도 복병가치 높은 말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11월 1주차 금요경마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이제는 뭐 겨울로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무탈하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